네, 행정심판을 다 공부를 했고 이제 행정소송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그리고 항고소송 내부에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세 가지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소송의 형태는 취소소송입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을 위주로 법리를 공부하고 나머지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법리가 준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 관계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리고 민중소송은 선거소송, 국민투표 무효소송을 민중소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고소송 가운데 취소소송에 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변경이라는 것은 일부 취소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무효확인 청구의소에 취소 청구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 줍니다.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가? 지금 교재의 앞부분은 주석에 나와 있는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선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입니다.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공익보호의 결과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3자의 사실상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도 법률상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처분의 근거 법규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의 판단 기준 시점은 처분의 성립시나 소재기시가 아니라 변론 종결시입니다. 그래서 소재기할 때는 이익 여부가 법률상 이익 여부가 판단이 좀 애매모호하더라도 재판이 쭉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이익이 있다고 확정되면 되는 것이고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법률상 이익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주석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취소소송이 처분의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일부 취소의 의미는 변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이것을 취소 또는 정지할 때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서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석 두 번째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 토지를 매입한 회사가 매수한 후에 도시계획상의 제한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수의 이익이 없어진 거죠. 특히 고도지구가 종래에 높은 고도지구가 결정되었다가 고도지구가 낮아지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할 데 대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이러한 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가? 특히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용도지구 변경 결정이 있을 경우에 판례는 매수한 이후에 용도지구 변경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은 용도지구 변경 결정 무효 확인 혹은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남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부지를 둘러싼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단국대학교가 한남동 부지를 팔고 용인으로 이사를 갔죠. 가면서 한남동 부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을 꾀하던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매입한 한 회사가 사실은 이런 불이익한 경우를 당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계속되는 판결이 법률상 이익의 보유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3번 주석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 우리가 흔히 옛날엔 준공검사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사용 승인, 사용검사가 났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가 그 건물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을 내주지 말라. 라는 의미에서 입주 예정자나 일부 입주자가 사용검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업 주체와의 개별적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법원은 주택건설법상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검사 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자나 건축물의 관계법령 위배 사실을 정당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사용검사 처분이 무효 확인이나 취소가 되더라도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기 때문에 하자가 바로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들은 이런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또는 하자에 대한 법률관계, 하자 제거 보완 등에 대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건축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의 무효 확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판례는 요즘 각 대학들이 그 BK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인정받으면은 대학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죠. 지원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주관을 맡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이 계속 그 사업의 진행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관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 검사한 끝에 특정 사업에 대한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개인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참여 제한을 통보받은 대학 교수가 통보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연구재단은 BK 사업은 대학에 대해서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인정하는 것이지 각 개인, 연구팀장 개인에 대해서 사업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지원은 대학에 소속된 일정 연구 단위별로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것이고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연구팀장 개인 교수는 사업에 관한 협약 해지 통보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이 연구개발비의 부당 집행을 이유로서 BK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에 대한 징계 통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징계 통보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다툴 점이 있었겠죠. 그런데 징계를 요구한 것, 징계 요구 통보 자체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권유 또는 사실상의 통지이기 때문에 그 개인 교수의 권리 의무에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구팀장인 개인 교수는 사업협약을 해지당하고 사업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징계 요구 통보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직원인 갑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아마 선거관리 업무를 잘못했겠죠. 그래서 이 갑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보충 처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의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조치 요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요구에 대해서 불복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직원을 파면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 파면이 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파면 조치가 정당한지 아닌지 법원에서 다툴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문화재 지정 처분 취소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은 지정된 문화재 구역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죠. 그래서 상당히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받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문화재 지정 처분의 취소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가? 그거는 그런 신청권이 없다. 법률에도 신청권 취소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의 규정이 없고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가? 신청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문화재 지정에 대한 지정 처분의 취소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개인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적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지정 해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화재 지정 또는 해제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지역 주민, 국민 일반의 문화재 향유에 대한 이익을 공익으로서 보호함에 있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문화재 향유에 대한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정처분으로 침해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명예 내지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정처분의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지정처분으로 어느 개인이나 선조의 명예 내지 명예감정이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3자의 사실상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하느냐 아니면 거기를 또 해제하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 지역이 개발 제한이 완화돼서 개발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혹은 지정 해제
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사적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진 이익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다만 이 판결에서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공설 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설 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부근 주민들의 이익이 도시계획 결정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과 관련돼서는 지역 주민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고, 공설 화장장의 설치의 금지로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도시계획 결정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공설 화장장을 설치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처분 취소를 지역 주민들이 구했죠. 근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의해서 보호되는 지역 주민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지만, 공설 화장장의 설치의 금지로 인해서 보호되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판례는 사도 폐지 허가 처분 취소인데, 사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로, 공용 도로로 통행하는 기존의 도로가 개인적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통로인 경우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새로 공로로 이르는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도로가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사도 폐지 허가를 해달라고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도로를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이 계속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아무래도 그 도로가 좀 더 가깝겠죠. 공용 도로에 연결되는. 그런데 법원은 폐지된 도로에 대한 통행의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금 오해할 수는 있지만은 공용 도로에 연결되는 다른 도로가 생겼다면은 개인 토지에 건설된 사도가 계속 통행에 이용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도를 폐지한 데 대해서 그 폐지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인근 주민이 구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판례는 한의사와 약사 사이에 한약 조제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죠.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하여 한약 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이것은 원고 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겁니다. 해양사고조사 심판에 대해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최종적으로 재결을 하는데, 이 재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고 당사자이지 침몰 선박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준 보험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침몰 선박의 부고 보험회사는 해양사고의 관련자도 아니고 재결의 취소로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판례는 사립대학의 이사 선임과 관련된 부분인데, 교육부 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해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이것을 다툴 이익이 있는가? 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이익은 있다는 겁니다.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그러나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직접 기능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